전 세계 언론들이 베트남을 향해 집중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베트남이 화를 자초하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심기를 건드린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라며 베트남을 조롱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이 수주한 베트남의 철도 건설 사업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세계 각국에서 초대형 인프라 건설을 도맡다시피 할 정도로 건설 강국의 면모를 자랑해왔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베트남 역시 한국의 기술력을 믿고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변변찮은 철도 하나 없었던 베트남으로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철도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흥분과 기대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기대와 달리 철도 건설 사업은 좀처럼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후진국스러운 베트남 정부의 일처리 방식 때문이었는데요. 한국 건설사를 향한 무리한 요구와 홀대, 그리고 대금 미납 등이 그 원인이었죠. 결국 막대한 손해를 입은 한국 건설사는 전면 포기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베트남에서 철수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처럼 한국이 단호한 입장을 보이자 베트남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줄행랑을 쳤다며 한국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이렇듯 모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베트남을 향해 한국은 시원하게 베트남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보란듯이 필리핀의 초대형 고속철도 사업을 수주한 것인데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일본의 손을 내밀어 철도 관사를 이어가려던 베트남은 또 한 번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한국보다 한참 모자란 기술력으로 돈 욕심만 가득한 일본의 실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죠. 과연 베트남이 자초한 어리석은 행동과 그로 인한 혹독한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은 베트남이 다급한 목소리로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에서 추진하다가 중단된 하노이 도시철도 3호선 공사를 재개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 도시철도관리위원회는 사업비 4조 9만 1,050억 동 하나에 약 26만 80억 원을 추가로 늘리고 사업 기간을 오는 2019년으로 연기하는 것을 제안해왔습니다. 만약 요청이 승인된다면 총 사업비는 약 1조 8,890억 원으로 확대되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를 수주했던 한국 건설사인 현대건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베트남과 엮여서 금전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기 싫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현대건설은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노이 도시철도 사업은 하노이 북서부와 남부를 잇는 도시철도 3호선 공사로 영과 하노이 구간 4개 역사를 짓는 사업입니다. 지상 8km, 지하 4km에 이르는 11km 규모의 공사인데요. 이번 사업에서 현대건설은 이탈리아 건설업체 겐나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하 구간 공사를 담당하고 있었죠. 지난 2017년 첫 삽을 뜬 이후 사업은 좀처럼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의 너무도 후진적인 사업 마인드 때문이었는데요. 건설 부지 이전 문제는 계속해서 지연되고 공사 대금은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베트남은 원주민 보상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부지 인근 원주민 가운데 아직 일부가 이전하지 않아 적절한 보상 절차가 진행되어야 했는데요. 황당하게도 베트남은 원주민 보상 문제를 현대건설이 해결하라며 억지를 놓았습니다. 애초부터 베트남은 어떻게든 한국이 해결해주겠지라며 한국의 모든 것을 떠맡길 심산이었던 것이었죠. 현대건설은 지난해 2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공사 대금 지연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피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베트남은 이 모든 책임을 한국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주민 보상 문제로 철도 공사를 중단했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인데요. 실제로 베트남 현지 언론은
딘디엔 중 하노이 당위원회 서기관이 도시철도 3호선 공사 현장을 찾아 오는 2015년까지 3호선 전 구간의 운영을 예정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연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덧붙였는데요. 피해액을 보상해 줘도 모자랄 판에 빨리 공사를 재개하라며 책임을 전가한 베트남의 만행을 지켜보던 현대건설은 급기야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번 사업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베트남 현지 당국에 1,400억 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중재를 요청할 것이라며 법적 절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처럼 한국이 단호한 입장을 보이자 베트남은 추가 사업비에 공사기간 연장까지 제한하며 현대건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안간 힘을 썼던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베트남이 이렇게 한국에 매달리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의 주요 교통수단은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최근 대도시에 차량 유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은 베트남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요. 이에 베트남 교통당국은 도시 철도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2010년 전망 2030년까지의 수도 하노이 교통 개발 계획 결정문을 통해 2030년까지 하노이와 호치민에 각각 8개, 6개의 도시 철도 노선 건설 계획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베트남은 어떻게든 이번 사업을 성사시켜 당초의 계획대로 도시 철도 시대를 열어야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베트남 정부가 한국 건설사에 바짓가랑이를 잡고 공사 재개를 요청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네임밸류 때문이라는 주장인데요. 다시 말해 전 세계에 건설 한류를 퍼뜨리고 있는 가장 핫한 한국의 기술력으로 반드시 자국의 도시 철도를 완성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은 최근 2000년대에 들어 철도와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K건설의 기술력은 이미 전 세계에 정평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한국이 베트남 도시 철도 사업에서 손을 떼낸다면 베트남으로서는 많은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베트남 내부에서는 이미 베트남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이미 베트남에서 마음이 떠나 다른 곳으로 향했다는 뜻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현대건설이 약 38억 원 규모의 필리핀 철도 건설 공사를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현대건설은 필리핀 교통부에서 발주한 필리핀 남북 철도 제1공고 공사 낙찰 통지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공사 규모는 6,700억 원이며 이중 공사 주관사인 현대건설의 몫은 약 38억 원이라고 전했는데요. 필리핀 남북 철도 제1공구 공사는 마닐라 북부 마르코스와 크나게 연결하는 총연장 53km 남북 철도 건설 사업의 일부 구간입니다. 총 5공구 중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제2공구는 지상 역사 2개와 17km 높이의 고가결을 세우는 프로젝트인데요. 필리핀 정부는 남북 철도가 완공되면 수도 마닐라와 클라칸 이동 시간이 단축돼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완화하고 교통 관련 비용도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으로서는 건설 강국 대한민국에 참여한 이번 사업에 무한 신뢰를 드러내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필리핀이 K건설의 맛을 느끼고 있는 사이 베트남은 초조하게 한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굴러들어온 복을 스스로 걷어찬 셈이라며 베트남 정부의 무능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이 필리핀 철도 공사를 하는 동안 베트남 철도 사업은 완전히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필리핀 고속철도 사업 수주를 베트남만큼이나 배합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은 필리핀의 고속철도 사업을 당연히 자신들이 수주할 것이라며 설레발을 쳐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수주를 따내기 위해 일본은 필리핀의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만큼 공을 들였으니 당연히 수주는 따놓은 당상이 김칫국을 들이킨 것이었죠. 하지만 필리핀의 생각은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의 지원이 있었다고 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필리핀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과 베트남이 중단된 철도 사업을 위해 손을 잡는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결정을 초조하게 지켜보던 베트남이 대안으로 일본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건데요. 마침 필리핀 철도 사업 수주에 실패한 일본은 이를 덥석 물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잠시 후 베트남은 또 한 번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기술력으로 한국에 한참 뒤지는 일본이 뻔뻔하게도 한국 건설사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베트남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으로서는 한국 대신 차선책으로 선택한 일본이 무리한 요구를 해오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베트남 철도 사업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중단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역시 이번 일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자신들이 건설 강국이라는 착각에 빠져 얼토당토하는 금액을 제시했다가 보기 좋게 차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일본 내부에서는 이번에도 제주는 일본이 부리고 돈은 한국이 가져갔다며 일본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에 잇따라 거절당한 충격이 상당했기 때문이었죠. 한편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과 손을 잡게 된 필리핀은 상생 발전의 길이 열렸다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정부는 앞으로 자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한국과 추진하고 싶다며 제안해왔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결국 한국은 이번 일로 베트남과 일본의 사이다 펀치를 먹임과 동시에 필리핀과는 경제협력 제안을 받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베트남이 자초한 혹독한 대가는 아니일까요?